오늘은 수열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산하는 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또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의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N이 수렴이 보장이 되고 BN이 수렴이 보장이 될 때 우리가 앞으로 네 가지 성질을 보장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요. BN이 베타로 수렴하고, 우리 수렴한다는 말 기억하시죠? 일정한 값으로 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AN과 BN이 수렴을 할 때 우리 네 가지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의가 AN과 BN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AN만 수렴한다든지 뭐 BN만 수렴한다든지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든지, 그때는 케이스별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수렴을 할 때는 이것이 보장된다라는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수열의 합차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 수렴한다고 할 때는 각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렴한다는 보장하에서, 수렴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수렴할 때는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을 따로 떨어뜨려서, 그럼 AN은 아까 알파로 간다고 했죠? BN은 베타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복부호라는 거는 위에는 더하기로 왔을 때 더하기, 빼기로 왔을 땐 같이 빼기라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극한값의 합차가 보장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실수배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실수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의 3배입니다. 자, 이럴 때는 3을 앞으로 빼주시고 리미트 a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아까 알파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3알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k배의 실수가 극한값의 실수배로 바뀌더라. 그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실수배가 보장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 B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때 각각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AN, 리미트 BN이 돼서 알파, 베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용을 해서 하나를 정리를 해볼까요? 만약에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 수렴을 할까요?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예, 수렴하게 됩니다. 이유는 AN의 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N이 되겠죠? 근데 AN이 수렴한다고 하니까 리미트, 제가 극한을 조금 약식으로 적겠습니다. AN이 되니까 알파, 알파. 그래서 알파 제곱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AN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면 AN의 제곱도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곱의 성질을 이용했고요. 자, 나누기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AN과 BN이 수렴을 하는데 나눠서 극한값을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 동일한 연산의 체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BN이 0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분모에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극한값 역시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는 분모에 가는 것은 0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 하나 더해지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이게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게 되면 합차, 실수배, 곱, 나눗셈까지가 보장이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A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분의 2, AN-5가 3이라고 합니다. 자, AN은 1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의 극한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수렴할 때 그 수렴 단위를, 제가 수렴하는 것을 수렴하는 부분을 수렴 단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수렴 단위에 대한 극한값들이 각각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열 전체를 B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리미트 BN이 3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BN의 극한값이 3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AN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서 2배 AN, BN과 AN을 곱해서 AN, BN, 마이너스 BN이 되겠네요. 자, AN을 구하기 위해서 넘어가서 묶어주시면 2 마이너스 BN이 되고요. 자, 이쪽은 넘어 5 마이너스 BN이죠. 자, 나누겠습니다. AN은. 자, 부호를 같이 바꿔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AN이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AN이 수렴을 하겠네요. 이유는 BN도 극한값 가지고 5, BN도 극한 가지고 2니까 자, 리미트 AN을 하시면 자, 이거 여기에 극한값 연습이니까 적겠습니다. 자, 그럼 BN은 3으로 간다고 했죠? 3-2에 3-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1이고 극한값이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의 극한값이 -2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극한의 성질, 여기서도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지금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예,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3도 수렴하고 AN도 수렴하고 실수배니까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 3, 그죠? 2배의 자, 리미트 AN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우리가 -2라고 했기 때문에 3-2에 -2가 되고요. 곱을 먼저 진행하니까 4가 돼서 7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예제지만 우리가 극한값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열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었고요. 수렴하게 되면 합차가 되었고요. 실수배가 되었고요. 곱셈과 나눗셈이 보장되었습니다. 나눗셈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겠죠. 예,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